지난 5월 22일 정부가 올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수도권에서만 하고 부산을 비롯한 지역은 모두 제외가 됐습니다. 이 지역의 기초 지자체마다 올 연말 이 선도지구로 추가 지정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선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또 현 시점에서 필요한 기초 지자체와 부산시의 역할 짚어봅니다.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노후 계획법,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고 또 선도지구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했다 이런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 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좀 어떤 것인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노후화된 계획도시에 대해서 정비하겠다. 그것을 특별법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바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작년 2023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제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동시에 이제 부산도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뭐 선도지구 지정이라든가 추후 사업에 참여할 의지 내지는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얼마 전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선도지구에는 모두 빠졌습니다. 지역은 일단 수도권 일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지구가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선도지구는 좀 어떤 곳을 좀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시죠. 결국은 선도지구라고 하는 것이 그 개별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앞서서 시범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시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그 계획법이 적용될 수 있는 선도지구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것이 선도지구 지정의 목적으로 보여지고요. 네. 결국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일기 신도시가 1989년 이후 1990년대 초반에 5개 지역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노후계획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4, 50년 정도 지나게 되면서 재정비할 여지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여지를 무조건 특별법이 생겼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지구 지정 운영을 통해서 어떻게 여하의 재정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시범 사업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그 작업을 선도지구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이라고 한 것처럼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수도권 일기 신도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지구 지정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도지구 사업비가 지금 일기 신도시를 만들 때 한 10조 정도의 비용이 투입이 됐는데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2만 6천 가구 정도가 지금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비가 노후계획도시 맨 처음에 만들 때 10조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그 효과도 상당히 클 수 있겠다라고 기대되는 것이죠. 그것은 현재 경기 활성화 내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코로나19 이후에 국가 경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뭐 그것을 타개하는 일부분도 있고요. 가장 큰 목적은 노후계획도시를 만든 이후에 노후화된 신도시를 재정비하겠다. 그리고 선도지구를 통해서 조금은 선도사업, 시범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운용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도지구 공모 내지는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된 주요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선도지구 지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도 어쨌든 시범적으로 좀 운영할 만한 그런 단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이유로 좀 지자체에서도 공을 들이고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지금 선도지구 지정에는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것 자체가 4가지 정도의 중요한 그 카테고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주민 동의로서의 주민 참여입니다. 이것이 95% 이상 주민 동의가 있을 때 배점상 만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라고 했을 때 아파트 단지 중심의 재건축 사업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들을 넣는
소위 재개발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부산에서도 해운대 그린시티가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대상지구로 꼽히는 것이 아파트 중심의 사업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 참여로서의 주민 동의가 가장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노후화 내지는 주민 불편사항이 얼마나 있는가도 선정 기준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도시 정비 차원에서의 필요성이 있느냐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선도사업지구로 지정했을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선도사업지구를 촉매로 해서 주변으로 얼만큼 확산되느냐 정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 참여로서의 주민 동의가 가장 필요하다.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린시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1990년대 초반에 사실은 분양을 해서 입주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노후화 정도가 좀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기준에는 부합을 하는데 과연 그 개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 네. 얼마만큼 동의하느냐 이 참여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에 선도지구로 어느 정도는 좀 지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았고 부산시에서도 좀 기대를 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땐 제외가 됐고 좀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좀 주민들의 동의율을 높이고 뭐 사업 추진에 그렇게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역 간 좀 차이, 온도 차이도 큰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또 재개발 사업도 포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10여 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만들어진 선도지구는 공공이 개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진단도 면제를 해주고요. 네. 거기에는 다양한 그 정부 지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 지원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 그러니까 노후화된 지역을 갖고 있는 우리 부산을 비롯한 모든 도시들은 네. 이런 개별 특별법을 통한 개별 사업을 통해서 특정 주거지들을 정비해서 지역의 활력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원하는 것인데 지역 간 온도 차이는 현재 부동산 가격의 차이만큼이나 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주 이상 그리고 전세 가격은 60주 이상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여 동안 주택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주민 참여, 주민 동의로서의 주민 참여가 과연 개별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냐 아니면 떨어지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서울은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면 우리 부산은 부울경 지역은 그런 측면에서 아직 가격의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는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네. 뭐 수천만 원 내지는 수억 가까이 되는 분담금을 개별 가구가 낼 수 있느냐 여부가 이 선도지구 지정 내지는 추후에 선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조금은 기간이 길어지거나 주민 동의를 얻는데 걸리는 일정한 기간이 좀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그런 부동산 시장에 따른 지역 간 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노후 계획 도시 정비를 하게 되면 공공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좀 속도를 높여서 좀 정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도지구로 일단 포함은 안 됐는데 당시 국토부에서 해운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뭐 준비가 된다면 연말이라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정부 그러니까 결국은 국토교통부 입장이 되겠죠. 네. 수도권 중심의 선도지구 지정을 불가피하게 진행한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노후 도시도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전국에 110개 정도 지역이 네. 선도 지역은 아니고요. 대상 지역으로 지금 선정은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부산도 지금 한 5개 지역. 네. 예를 들면 부산에 우리
그린시티를 포함해서 화명 그리고 개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5개 지역이 지정이 됐거든요. 결국은 이 가운데 플러스 알파에 어느 지역이 또 포함될 수 있느냐가 부산시 차원에서도 조금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여지는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국토부에서는 어쨌든 부산시에서는 준비가 덜 됐다,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것 같거든요. 그 어떻게 측면은 보실까요? 부산시 네. 차원에서도 시정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물론 서울 수도권 신도시들은 벌써 법 제정 이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준비 네.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부산시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글로벌 허브 시티, 허브 도시 구축과 관련돼서 도시 재구조화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소위 연내 선도지구 지정은 빠질지 모르지만 네.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대감을 부산시 차원에서도 갖고 있고 부산시 차원에서 도시 재구조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허브 도시 구축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나름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 주민 동의율,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전히 조금 인식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결국은 그 문제죠. 그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주민 동의율이 높아야 점수가 높습니다. 네, 점수가 높아야 선도지구나 아니면 대상 지역으로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별 분담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별 분담금을 낼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지역 시장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우상향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네, 지역 부동산 시장과 주민 참여로서의 주민 동의 첫 번째 기준은 정량적인 결정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민 동의로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기대감이 큰 상황이긴 한데 해운대 북구 또 부산 진구 등 한 5곳이 대상 지역이긴 합니다만 지역 내에 어떤 온도 차이가 크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추진되지 않은 지역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부산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시가지 형태로 본다면 네. 그 해운대 그린시티와 화명 쪽이 좀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택지 조성 완료 후 20년이 지나면서 소위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상 지역인데 이 외에도 사실은 특별법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인접 연접 택지 내지는 구도심이나 유휴부지 같은 것들도 100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포함될 네. 수 있게 포함돼서 지금 만덕이라든가 아니면 다대라든가 개금, 엄궁 이런 지역들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파트 중심의 지역들은 조금 주민 동의가 아마 받는데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네. 그 외에 만덕이라든가 다대, 엄궁 지역 뭐 이런 쪽은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이런 주택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과연 그분들이 주민 동의로서의 개별 분담금을 내면서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네. 그것을 국토부에서도 주민 참여 내지는 주민 동의가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지방이 선도지역 지구 지정되는 데는 배제된 가장 큰 이유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 부산에 거주하는 노후화된 지역의 거주자들이 나 여기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동의로서의 또는 개별 분담금을 낼 의사 여부가 사실은 이 선도지구 이후에라도 사업 대상지구 선정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네.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어쨌든 지금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서 부산시가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연말까지는 국토부도 선도지구 지정을 대상 지역을 지금 수도권 일기 신도시 중심으로 좀 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선도지구에 어떤 지구가 결정되느냐를 좀 유심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고요. 부산시 차원에서 그렇게 선도지구가 지정됐을 때 어떻게 여하이 운영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은 파악해서 우리 부산도 선도지역 플러스 알파 내지는 내년도부터 이어질 선도지구 이후에 소위 플러스 알파 지역에 우리 부산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금은 그런
기준들을 면밀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부산시 차원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 이와는 별도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운영하다 보면 민간 사업자들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인허가 절차를 조금은 간소화한다는 것, 그리고 또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산에 노후화된 그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후화된 지역들을 활성화해서 지역을 좀 활성화시켰다는 측면에서 보면 민간 사업자들이 유리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네. 부산시의 이런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과정들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그 도움이 된다는 것이 결국은 주민 동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고 하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부산시 차원에서는 소위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돼서 소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운영에 대한 홍보 뭐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개별 분담금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이런 개별적인 분담금이 소요되더라도 향후에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면 나름대로 동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네. 첫 번째 주민 동의로서의 그 주민 참여율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산시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 이런 것들이 요구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뭐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고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대상 지역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됐을 때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지, 지역에 어떤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효과가 있을지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과 같은 지방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그런 데다가 또 노후화된 주거지도 갖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는 것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은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에는 배제되더라도 향후에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부산을 주거지 정비를 통한 하나의 거점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부산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부산시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 구축을 위해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도시 재구조화가 불가피한데 그런 측면에서 특정 노후화된 지역이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 이것은 용적률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구가 또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집값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지금 빠지고 있지만 오른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역의 자본이 또 유입될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산시 자체의 노후화된 주거지 정비를 위해서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 플러스 알파에 대한 관심은 부산시 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지역이 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울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주거지 정비가 개선된 지역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부산의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참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주거지 정비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 네. 이것이 부산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경주해야 될 몫이고 우리 또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집값을 올린다는 측면이 아니라 노후화된 주거지 정비를 통해서 내 주거지의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는 측면 그리고 향후에 집값이 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바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대상지구 선정이라든가 사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부산시 차원 또는 대상지가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국토부는 기본 계획 용역만 마치면 추가로 부산을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선도지구 최종 선정일인 올해 11월까지 부산시 도시계획 용역을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할 일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관내 지역 불균형의 조율, 또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명확한 도시계획 수립, 지역민의 목소리 경청 기대해 봅니다. 네, 헬로우 이슈토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